젊은 굿맨 브라운, 나다니엘 호손, 1835년. 젊은 굿맨 브라운은 해질녘에 세일런 마을의 길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문간을 나서면서 젊은 아내와 작별의 키스를 나누려고 몸을 돌렸다. 페이스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그의 아내가 예쁜 머리를 길 쪽으로 내밀며 굿맨 브라운을 부를 때 그녀의 모자에 달린 핑크빛 리본이 바람에 나부꼈다. 여보, 그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약간 슬픈 어조로 입술을 그의 귀에 바짝 대며 속삭였다. 제발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이번 여행을 미루시고 오늘 밤은 집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여자가 혼자 있게 되면 이런저런 산란한 생각들로 때로는 자신이 두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여보, 1년 365날 밤중에 오늘 밤만은 제발 저랑 함께 있어줘요. 네? 사랑하는 나의 페이스. 굿맨 브라운이 대답했다. 1년 365날 밤중에 오늘 밤만은 할 수 없이 당신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소. 당신이 여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부터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그 사이에 다녀와야 하는 여행길이니 말이오. 아니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런 당신이 벌써 나를 의심한단 말인가? 이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시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빌겠어요. 건강히 잘 돌아오시길 바래요. 핑크빛 리본이 바람에 나부낀 채 페이스가 말했다. 아멘. 굿맨 브라운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이었다. 여보, 기도 잘 드리고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요.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헤어졌다. 굿맨 브라운은 교회에 이르러 모퉁이를 막 돌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핑크빛 리본이 여전히 바람에 나풀대고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가련한 페이스. 아내를 생각하면 그는 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느꼈다. 이런 일로 페이스를 두고 떠나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인간이지. 아내는 꿈 이야기도 했잖아. 그러고 보니 그 꿈이 오늘 밤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녀에게 뭔가 경고라도 한 듯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얼굴에 근심이 차 있었지. 안 되지, 안 돼. 그런 일을 생각만 해도 그녀는 죽고 말 거야. 그래, 페이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상의 천사야. 오늘 밤 이 일만 끝나면 그녀의 옷자락에 매달려 천국까지 그녀를 따라갈 테다. 앞날에 대해 이런 훌륭한 결의를 내리자 굿맨 브라운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어 오늘 밤의 이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우물하기 짝이 없게 버티고 선 나무들로 어두워진 황량한 숲길로 들어섰는데 나무들이 하도 촘촘히 들어서서 마치 좁은 오솔길이 간신히 기어나가도록 허용을 하고는 곧 뒤를 막아버리는 듯했다. 정말이지 그 숲길은 너무도 고독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고독함은 수많은 나무 기둥과 짙게 들이운 나뭇가지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숲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는 혼자 외롭게 걸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듯 싶었다. 저 나무들 뒤마다 악마 같은 인디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군. 굿맨 브라운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두려운 시선으로 뒤돌아보며 덧붙였다. 악마가 바싹 가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는 머리를 돌린 채 구부러진 숲길을 통과했다. 그가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을 때 오랜 고목 밑에 앉아있는 엄숙하고 점잖은 옷차림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굿맨 브라운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자네 좀 늦었군, 굿맨 브라운. 내가 보스턴을 지나올 때 올드 사우스 교회 시계종이 울렸는데 그게 좋기 15분은 되었으니 말일세. 그가 말을 건네자 굿맨 브라운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아니면서도 그 사람이 그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실에 당황해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페이스 때문에 좀 지체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숲은 이제 아주 어두워져 있었고 두 사람이 걷는 숲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었다. 이모저모로 살펴보건대 이 두 번째 나그네는 50 정도의 나이에
굿맨 브라운과 비슷한 지체의 사람인 듯 싶었다. 그리고 얼굴 모습보다는 표정에서 더 그러긴 하지만 굿맨 브라운과 아주 닮은 모습이어서 두 사람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굿맨 브라운처럼 옷차림도 검소하고 태도도 단순해 보였지만 뭐랄까 세상 물정을 훤히 아는 듯한, 만일 필요해서 주지사와 만찬을 같이 한다거나 윌리엄 왕의 궁정에 들어갈 일이 있다 해도 당황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분위기가 그에게는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눈길을 끄는 물건은 크고 검은 뱀의 형상을 한 지팡이였는데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져서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뒤틀고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어슴푸레한 빛에 그렇게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복의 굿맨 브라운, 그의 동행자가 말했다. 여행의 출발치고는 너무 느리구먼. 그렇게 곧 지칠 것 같으면 이 지팡이를 주게. 이보십시오. 굿맨 브라운은 느린 발걸음을 아예 멈추며 말했다. 여기서 영감님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였으니 이제 제가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야겠습니다. 영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일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 뱀의 형상을 한 지팡이를 쥔 노인은 미소를 거두며 대답했다. 우리 걸어가면서 한번 차분히 이야기해 보자고. 만일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도 좋네. 이제 숲속에 막 들어선 건 아닌가? 너무 깊이 들어선 거죠. 굿맨 브라운은 그렇게 외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이런 일로 숲속에 가보신 적이 없었고 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저희 집안은 영국에서의 순교 시절 이래로 정직하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브라운 가문에선 처음으로 이런 숲길을 걸으면서 나 같은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려는 거겠지. 노인은 그가 중단한 말을 메꾸어주면서 말을 잇는다. 굿맨 브라운, 자네 말 잘했네. 나로 말하면 이곳 청교도들 그 누구보다도 자네 집안을 잘 알고 있지. 그리고 그 사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세. 나는 경관이었던 자네 할아버지가 세일럼 큰 길을 누비며 퀘이커교도 여인을 채찍질할 때 옆에서 거들었다네. 그리고 필리방 전쟁 때 자네 아버지가 인디언 불악에 불을 지르도록 화로에서 불을 붙여 광솔마디를 자네 아버지한테 갖다 준 것도 나였다네. 자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내 친한 친구였지. 이 숲길을 따라 수없이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자정이 넘어 함께 돌아오기도 했지. 그들을 위해서도 자네와 기꺼이 친구가 되고 싶네. 만일 말씀대로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게 이상하군요. 굿맨 브라운이 대답했다. 아니 이상할 게 없죠. 만일 그 비슷한 소문만 났어도 그분들은 뉴 잉글랜드에서 쫓겨났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 집안은 독실한 교인인데다가 선행을 베풀고 그런 사악한 짓을 용인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글쎄, 그게 사악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만. 뒤틀린 지팡이를 쥔 노인이 말했다. 난 여기 뉴잉글랜드에 아는 사람이 아주 많다네. 수많은 교회 집사들이 나와 함께 성찬식 포도주를 마셨고 여러 고을의 의원들이 나를 의장으로 추대하고 매사추세츠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이 나의 절대 지지자들이고 주지사와 나와 이건 1급 비밀이어서 말할 수는 없군. 아니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굿맨 브라운은 놀라움의 시선으로 조금도 동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차분한 동행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찌됐건 전 주지사니 의회니 하는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이 있을 테고 그건 저 같은 일개 농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영감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세일러 마을에 돌아가서 훌륭한 우리 목사님 눈을 마주볼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이나 성경 공부하는 날 목사님의 목소리가 저를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하겠습니까? 노인은 줄곧 엄숙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이 대목에 이르자 우스워 죽겠다는 듯 갑자기 폭소를 떠뜨리며 어찌나 몸을 흔들어대는지 뱀 같은 지팡이가 그 기분에 맞추어 실제로 맞고 꿈틀대는 것 같았다. 하하하.
그는 한참이나 큰 소리로 웃더니 이윽고 몸을 다시 가다듬고는 말을 이었다. 그래, 계속하게, 굿맨 브라운, 계속. 하지만 제발 나를 웃겨 죽이지는 말게. 그렇다면 아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맨 브라운은 상당히 화가 나서 툭 쏘듯 대답했다. 제 아내 페이스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알면 아마 그녀의 심장이 터져버릴 겁니다. 차라리 제 심장이 터지는 게 낫지요. 아니, 그게 이유라면 자네 갈 길을 그대로 가게, 굿맨 브라운. 노인이 대답한다. 지금 우리 앞에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저 노파 같은 사람들 20명에 어떤 해가 온다 해도 페이스에게는 아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세. 그렇게 말하면서 노인은 지팡이로 숲길을 앞서가고 있는 한 여자를 가리켰는데 굿맨 브라운은 그 여인이 자신이 어렸을 때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었고 지금도 목사님과 국힌 집사와 함께 자신의 도덕적, 정신적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신앙심 깊고 모범적인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 구디 클로이스가 이 밤중에 이 숲속 깊은 곳까지 와 있다니. 그는 말을 이었다. 영감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독실한 만화님을 앞지를 때까지 저는 숲을 질러갔으면 하는데요. 영감님을 모를 테니까 제가 누구랑 동행해서 어디로 가는지 저한테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자넨 숲을 질러가고 나는 길을 그냥 따라가겠네. 그렇게 해서 굿맨 브라운은 방향을 바꾸었지만 그의 등료가 길을 따라 스르르 걸어가서 노파와 지팡이 하나 거리까지 접근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한편 그 여자는 나이 든 노파로 보기엔 이상하리만치 빠른 걸음으로 바삐 걸어가면서 뭐라고 분명치 않은 말을 줄곧 중얼대고 있었는데 분명 기도인 듯도 싶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내밀어 마치 뱀꼬리처럼 보이는 지팡이 끝으로 그녀의 쭈글쭈글한 목을 건드렸다. 이 악마야! 독실한 노파가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면 구디 클로이스가 옛 친구를 알아본다는 말이로군.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노파를 마주보면서 꿈틀거리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었다. 아니 어르신 아니에요. 노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지 저희 옛 친구 굿맨 브라운. 멍청한 젊은이 굿맨 브라운 할아버지인 그 굿맨 브라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군요. 그런데 어르신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글쎄 제 빗자루가 묘하게 사라져버렸다고요.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마녀 쿠디 코리가 훔쳐간 것 같은데. 더구나 제가 야생 샐러리 집의 양치꽃에 늑대의 독즙을 섞어 바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고운 밀가루와 갓난아기 비계살을 섞어서 말이지. 굿맨 브라운 모습을 한 노인이 말을 받는다. 참 어르신은 그 비법을 아시죠? 노파가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었다. 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임에 갈 준비는 다 됐는데 타고 갈 말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죠. 오늘 모임에는 근사한 젊은이 한 사람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더군요. 어르신이 저에게 팔을 좀 빌려주면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 도착할 텐데. 그렇게 하긴 어렵고 내 팔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원한다면 내 지팡이가 여기 있소. 구디 클로이스.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은 지팡이를 노파의 발치기에 던졌다. 그러자 옛날에 이집트 마술사들에게 건네준 막대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지팡이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굿맨 브라운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놀라서 시선을 위로 향했다가 다시 내렸을 때는 구디 클로이스도 지팡이도 보이지 않고 동행자 노인만 혼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마다님이 저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셨죠. 굿맨 브라운의 간단한 이 한마디 말에는 그러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러는 동안 노인은 그의 동행자에게 빨리 그리고 꾸준히 걷도록 계속 독려를 했는데 그는 그의 뜻을 아주 적절한 말로 전달해서 그 뜻한 바가 자신이 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듯 싶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노인은 지팡이로 쓰려고 단풍나무 줄기 하나를 꺾어서 저녁 이슬에 젖은 잔가지들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들이 젖은 가지들에 닿는 순간 그 가지들은 기묘하게 시들면서
일주일이나 햇볕에 말린 것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쾌한 걸음으로 잘 걸어갔는데 음울한 분지에 이르자 굿맨 브라운은 갑자기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으며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고 버텼다.